한국의 집밥을 세계로. Do you know 집밥? 천기누설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제보 영상. 안녕하세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 쭉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식이요법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천기누설에다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세요.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는 주인공.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그 제보해주신 민혜경 씨 맞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냉장고를 털어라에 문을 두드린 오늘의 주인공 민혜경 씨. 미내시경 검사하러 갔는데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계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한 시간을 눕혀놓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혈압 체크만 하느냐 그랬더니 혈압이 계속 높아서 수면 내시경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혈압이 자기가 보기에는 높은 것 같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그냥 가셔가지고 내과 가셔가지고 24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로 고혈압을 발견하게 됐다는 민혜경 씨. 고혈압이라는 글자만으로도 큰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 둘째 오빠가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쓰러졌고 그렇게 되고 하니까 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기에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좀 제가 체중이 예전보다 많이 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나름대로 관리는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며 혈압 관리가 되지 않아 걱정이라는데 실제 그녀의 혈압은 179에 96으로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기누설 최인서 한의사입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녀의 건강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직접 발걸음한 천기누설 최인서 한의사.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고혈압은 꾸준히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악화되기 쉽거든요. 혹시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은 잘하고 계신가요? 운동은 좀 걷는 정도고 식이 조절은 제가 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네요. 어머니 매일 운동하기 혹시 힘드시면은 네. 제가 집에서도 간단히 지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 어디서든 10초 만에 할 수 있는 고혈압 맞춤 지압법 대공개. 목을 때 양옆 3cm 이렇게 잡아보시면 맥이 뛰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느껴지세요? 잡혀요. 네. 네. 여기가 인형이라는 혈자리예요. 엄지 5초, 검지 5초. 네네. 네, 이렇게 번갈아 양쪽 가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체에 몰린 기운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아요. 벌써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좀 시원한데 목이. 네.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진짜 온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네. 어머니 아까 식습관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보러 한번 갈까요? 네, 가시죠 선생님. 드디어 본격적인 냉장고 점검을 위해 자리를 이동한 두 사람. 어머니 이제 냉장고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전혀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짝 열린 민혜경 씨의 냉장고 문.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어머니 반찬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네. 저 혼자 먹다 보니까 좀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뭐 멸치볶음, 진미채, 무침, 또 풋고추, 조갯살 조림 뭐 이런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네.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던 그때 오, 어머니 가루들이 되게 많네요. 네. 자 한번 꺼내볼게요.
최인서 한의사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루들이었는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집에서 만든 이제 멸치 볶아서 갈은 멸치가루, 새우가루, 쇠고기가루, 이거는 버섯, 표고버섯 갈은 거예요. 바로 건강을 생각하며 직접 만들었다는 민혜경 씨표 천연 조미료였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천연 조미료가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미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음식 하실 때 이 조미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찌개나 국 같은 거, 그다음에 생선 조림, 생선을 잘 먹어요. 제가 해산물을. 근데 생선 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또 국찌개에도 한 숟가락씩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반찬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아, 예. 그 음식 하실 때마다 종류별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실제 요리할 때마다 소금 대신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멸치가루에 새우가루, 소고기 가루까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진 최인서 한의사의 표정?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연 조미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녹슬게 할 수가 있어요. 혈압 관리를 위해 활용했던 천연 조미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천연 조미료 좋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새우, 멸치, 쇠고기, 네. 그리고 어머니 아까 반찬에서도 멸치랑 뭐 오징어, 네. 채랑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해산물이. 그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혈중의 요산 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한 가지 또 배웠네요, 그러면. 네. 실제 한 논문을 통해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에 한 스푼만 사용해도 어머니 충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천연 조미료라고 하더라도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요산 농도를 높여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천연 조미료 과다 사용.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는 최인서 한의사. 아까 제가 저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 죽이에요, 야채죽. 이건가요? 네, 죽이에요. 야채죽이었구나. 그러면 채소를 갈아가지고 갈진 않고 이렇게 잘게 다져서, 잘게 다져서. 네, 썰어서 넣고 오. 쌀 조금하고 넣고 이렇게 죽으로 해서 뭐 저녁 같은데 좀 그럴 때 그냥 죽으로 데펴서 먹어요. 고혈압 관리를 위한 그녀만의 노력. 바로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 일부러 채소 죽을 끓여 저녁마다 섭취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그녀의 냉장고 한 칸에는 죽을 끓일 때 꼭 넣는다는 브로콜리와 시금치가 가득 들어있었다. 채소죽에 이어 또 다른 뭔가를 포착한 최인서 한의사.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낫또예요. 아, 낫또예요? 네. 낫또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혈압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려고. 하루 한 끼는 꼭 낫또를 챙겨 먹는 것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민혜경 씨만의 또 다른 노력이었는데 어머니, 제가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있는 식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식품들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관리를 위해 챙겨 먹은 음식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채소도 잘게 썰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죽으로 만들어 드시고 계시고 낫또도 매일 끼니 때마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이게 다 좋은 식품 아닌가요?
비타민 K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가 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고혈압이 유발이 되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비타민 K는 일반 식사로도 이미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채소도 반찬으로 씻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낫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과했네요.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낫또와 채소주 과다 섭취. 어머니 혼자 드시는데 유제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금 많은 것 같죠? 네,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의 유제품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어느새 식탁을 가득 채웠다. 뭐 저는 이거를 아침 식사로 많이 네. 먹어요. 아침에 치즈 한 장, 샐러드, 뭐 또 플레인 요거트, 또 우유 한 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좀 많이 찌는 것 같아서 조금 다이어트 해볼까 하고 한 끼는 그래서 이게 치즈가 이렇게 좀 쌓여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로 지켜본 결과 아침마다 샐러드와 유제품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샐러드는 양상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양상추, 뭐 오이, 당근 이런 거 먹으면서 또 제가 넣는 게 있어요. 같이 먹는 게. 뭔가요?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샐러드에 꼭 넣는 재료는 요렇게 항상 요렇게 잘 넣어요. 그러고 보니 관찰 카메라에서 봤던 샐러드에도 바나나와 아보카도가 들어있었다. 말하자면 바나나, 아보카도, 요구르트, 치즈가 그녀만의 아침 식사 세트였던 것. 어머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이 식재들의 만남이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이에요. 식재료의 만남이 잘못됐다? 이 식품들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다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한꺼번에 많은 티라민이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선생님, 티라민이 뭔가요? 티라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일부 고혈압 약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특히 티라민은 일부 고혈압 약의 파르길린 성분을 억제해 심할 경우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혈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혈압을 높이는 티라민 식품 과다 섭취. 저랑 같이 냉장고를 탈탈 털었으니까요. 이 빈 곳을 채워줄 오늘의 식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짠! 5,000원이네요. 고혈압 걱정을 덜어주는 식재료에 대한 힌트가 5,000원이다.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인가요? 아니요. 이 인물이 힌트예요. 인물이면 율곡이 이 선생님인데. 맞아요. 그래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신사임당의 여이시고 오랫동안 시르에 빠져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재료를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식재료 주세요. 율곡 이희 선생이 먹었다는 오늘의 식재료. 어머니, 이 황금 뚜껑 안에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과연 그 정체는? 연근이네요? 고혈압 완화를 위한 최인섭 한의사의 추천 식재료 연근. 흙 속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로 식감이 아삭해 다양한 밑반찬으로 활용되는 식재료인데 율곡 이희 선생이 기력 회복을 위해 섭취했던 것도 바로 연근죽이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위나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연근. 고혈압 완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연근은 동의보감에 피를 멈추게 하고 뭉친 피를 풀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흔히 연근 속에 있는 뮤신이 위랑 장에만 좋다고 알고 있으신데 지방을 분해해서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머니한테 딱인 음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고혈압 완화를 위한 연근 활용법은 무엇일까? 어머니, 보통 연근 어떻게 드세요? 당연히 연근조림이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저만의 저염, 저당 연근 조림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인서 한의사가 추천하는 저염 저당 연근 조림. 먼저 깨끗이 씻은 연근은 껍질을 벗긴다. 이때 연근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아린 맛도 제거되고 연근 단백질이 순간적으로 응고되며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준다. 연근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식초 맛을 제거해준다. 저염 저당 연근조림을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최대한 얇게 써는 거예요. 그러면 연근 속에 있는 뮤신 성분도 많이 나오게 되고 식이섬유 소화도 높고 또 빨리 익고 빨리 간이 배기 때문에 양념의 양도 줄일 수 있거든요. 아, 최대한 얇게 썰어라. 네, 그게 비법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저염 저당 연근 조림 특급 비법. 연근을 얇게 썰어서 조리하라. 어머니, 제가 연근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준비한 비법 바구니를 꺼내는 최인서 한의사. 과연 연근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 바로 양파입니다. 아, 양파네요. 양파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연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또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익을수록 단맛이 나와서 설탕의 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염 저당 연근 조림 특급 비법. 단맛을 내는 양파를 활용하라.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연근과 양파를 함께 익혀준다. 어느 정도 재료가 익으면 물 한 컵을 넣고 끓여주는데 간장을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짠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이 반쯤 졸아들었을 때 간장을 한 숟가락 넣어준다. 물이 거의 다 졸아들면 마지막으로 올리고당과 감칠맛을 더해줄 들깨가루를 넣고 마무리한다. 특급 비법을 활용한 고혈압 맞춤 연근 조림. 민혜경 씨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 맛있어요. 오늘은 더 잘 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들깨가루 들어가서 고소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단맛도 있고. 그렇죠. 예, 물엿이랑 간장 조금만 넣으시던데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고혈압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연근 활용법은 무엇일까? 어머니, 연근은 조림 말고도 튀김이나 전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먹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른 연근 활용법인 연근 깍두기를 알려드릴게요. 연근으로 깍두기도 해요? 네. 고혈압 맞춤 연근 깍두기 만들기. 먼저 연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 해준다. 이번에도 비법 재료가 있는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흔히 깍두기 하면 부추나 쪽파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과연 비법 바구니에 담긴 식재료는 무엇일까? 바로 초록색 피망입니다. 네. 이 피망에는 피라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액을 부드럽게 해줘서 연근이랑 같이 활용을 하시면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고혈압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초록색 피망은 가늘게 채 썰어준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각종 양념을 넣고 연근, 피망과 함께 버무려주면 고혈압 걱정 날려주는 이색 밥도둑 연근 깍두기가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이 어때요? 진짜 깍두기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상큼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예. 어머니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연근으로 깍두기 할 줄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5분이면 충분한 연근 틈새 활용법. 얇게 썬 연근을 기름기 없는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과자나 빵 대신 혈압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바삭바삭한 연근칩이 완성된다. 저 솔직히 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또 배우고 요리법도 배우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연근 활용법 이용하셔서 천근만근 쌓인 고혈압 걱정 날려버리실게요. 네, 화이팅! 파이팅! 고혈압 걱정을 뿌리 뽑는 연근.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변비나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하루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